강양수의 뉴스 브리핑 4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가 당선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는데 대선 시에 패자가 승복 전화를 했을 때 승자가 당선 선언을 합니다. 트럼프는 가족과 마이크 펜스를 앞에 놓고 당선 선언을 했는데요. 자, 트럼프의 당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역사적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단지 차악끼리의 대결에서 트럼프가 이겼다거나 백인들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반발을 해서 그랬다거나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전체 역사의 흐름에서 이제는 한 전환기다, 터닝 포인트다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방송국에 갔더니만 제가 그래도 하도 이야기를 해서 이 주제를 최순실이 하기 전에 좀 하길래 이야기를 좀 하려니까 옆에 있는 평론가들이 전부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어쩌다가 소 뒷발 치다가 잡은 것처럼 하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듯 하냐. 좀 뭐 대단하다 안 그랬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했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으로 미국의 시스템과 전 세계의 경제 대불안과 그 속에서 이 개개인의 한마디로 이 개별화된 모래화된 파편화된 미국의 서민 대중들의 저항이 트럼프로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트럼프나 브렉시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3년 4년 전부터 지금 이 시대는 장기 공황과 저성장의 시대이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시대다. 이것이 전 세계 정치를 흔들 것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극우 열풍이 일 것이고 브렉시트 같은 EU의 해체가 나타날 것이고 미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경향이 나타날 거고, 그것은 파퓰리즘의 형태로 때로는 아주 다양한 쇼비니즘적 내셔널리즘의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본질은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보고 무슨 애청 능력 무당 어떻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했고 미국의 경제 상황도 잘 알고 미국의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인과 기득권 간의 유착에 의한 위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제가 오늘날 미국의 이런 정치 시스템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고, 그 한계에 이르는 임계점에서의 폭발이 2008년 금융위기고, 그 금융위기는 한마디로 상층부의 돈장난에 대한 피해를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전가해서 그들의 피를 뽑아간 형태로 나타났고, 그때 이후로 더 이상 미국은 그레이트 아메리카, 위대한 미국이 아니고 아메리칸 드리밍 없다라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트럼프의 개인적인 음담패설, 과거의 성추행, 그 사람의 저열한 발언, 파퓰리즘으로만 해석하는 부분. 자, 이 시대의 파퓰리즘이 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박 대통령을 뽑았던 걸까요? 오로지 문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종북 좌파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 그 생각만으로 뽑은 걸까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정치적 선택을 뭘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저는 한국 같은 기준이라면 절대로 미국에서 트럼프가 나타나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에 오늘날 뿌리 깊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저력은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과 평범한 서민 대중, 근로 대중들의 힘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7, 8%는 차지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정치에 또 자본에, 미국의 재벌에, 선동에 속아 넘어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월가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제조업은 필요 없다. 우리는 금융이면 된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정치적 법과 제도와 규제를 돈 장사를 하기 좋게 다 풀어서 전 세계의 돈들을 미국으로 다 모았어. 그 돈을 다시 전 세계의 약한 고리에 투자하고 그걸 베팅의 장으로 삼아서 거대한 도박장을 열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은 잘 살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미국의 IT라는 붐이 일었는데요. 과연 이 IT, 한마디로 이 새로운 첨단 기술이라는 IT가 미국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줬냐, 실리콘밸리가 무엇을 해줬냐, 월스트리트가 무엇을 해줬냐라고 보면 거기에 종사하는 소수와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금융 투자자들한테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보장을 했습니다. 제조업의 기업의 한마디로 고도 금융 기법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점에서 도대체 미국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미국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100조, 200조의 가치를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폰이 전 세계에서 사실상 숫자로는 서열 2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수익성이 높은 그런 어떤 이 기업이다.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애플이 자신들은 기획만 하고 헤드쿼터만 두고 나머지는 디자인 기획만 해서 외주를 줘서 외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 또 세금을 적게 내려고 줘서 해피처 등의 회사를 두고 있는 이런 애플이 미국에 기여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실리콘밸리가 미국의 자부심입니까? 자, 할리우드요? 미국 GDP 중에서 할리우드가 차지하는 문화예술 창조 산업이 3.2%에 불과합니다. 55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할리우드가 미국에는 과연 무엇일까요? 할리우드가 미국을 다 먹여 살립니까? 문화 무슨 융합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미국의 발바닥 때만큼도 안 되는 한국에서 문화 융합이니 문화 융성이니를 이야기하는 것이 웃기는 이야기죠. 자, IT, 월스트리트, 할리우드. 자, 다국적 기업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 기지를 두고 미국에는 본부만 두고 저가로 해외 산지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다시 전 세계로 팔아서 이득을 얻는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가치는 점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미국 국민들에게는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미국에 TV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유세 중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 제대로 변변찮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국의 애들이 갖고 놀 목공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도 다 사라져 버려서 최근에 억지로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미국민은 뭘 가지고 삽니까? 그러면서 자본가들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미끼를 정치인에게 던져주고 대신에 그들의 돈을 받게 하고 부패 구조로 연결되면서 항상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낙태는 찬성하고 총기는 규제해야 되고 이민은 받아들여야 되고 불법 이민도 포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유무역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해외 전쟁 개입이나 이런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반대하지만 거기에 목을 메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힐러리도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찬성을 했습니다. 저는 조지 W. 부시 가문과 클린턴 가문이 미국을 두고 두 번씩 대통령을 해먹거나 해먹으려고 하다가 잘 안 됐는데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이번에 조지 W. 부시는 텍사스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이번에 뭐 마돈나부터 조지 클루니부터 온갖 연예인들 무슨 트럼프가 되면 미국을 떠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빨리 미국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계 난민 문제 아프리카에 개입하면서 트럼프와 3억짜리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하는 동안에
정작 미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국민들은 60년대, 50년대의 미국 국민들과 비교해서 한마디로 더 잘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외경상으로 미국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지수가 늘어나고 있고 주택가격도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허상이고 오바마의 지지율이 56%다. 근데 왜 선거에 집니까? 백인 힐러리가 나왔는데 100% 되죠. 전부 다 거짓이라고 봅니다. 오바마 케어로서 정말로 미국의 서민들이 전국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행복해지고 있는가? 과연 오바마와 힐러리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면서 미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힐러리가 클린턴이 2천억에 가까운 돈을 월가나 IT 기업, 다국적 기업에 연수를 하고 강연비를 받은 것으로서 빌 클린턴 재단에서 수천억을 받아 제끼니서 마누라 국무장관을 할 때 그 합청탁을 해결하게 한 것. 이 이메일 게이트의 본질은요. 이메일을 부주의해서 함부로 쓴 게 아니라 국무장관으로서 보안 이메일을 안 쓰고 개인 쓴 게 아니라 보안 이메일을 쓰면 비리가 들통나기 때문에 클린턴 재단에 연결된 서버에 개인 전화를 가지고 썼던 겁니다. 최순실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자, 미국 국민들은 엘리트들이 내세우는 그럴싸한 개혁 진보라는 가치 속에서 이게 허위의 허상의 가치입니다. 정작 이들은 돈 많은 놈들끼리 할리우드에 돈 많은 놈, IT 기업하는 돈 많은 놈, 다국적 기업하는 돈 많은 놈, 월가에 돈 많은 놈, 유태인들 그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척하는 흔히 뉴욕의 여피족일의 신문이라고 부르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워싱턴 DC에서 트럼프가 얻은 표가 5%도 안 됩니다. 힐러리는 92%인가 얻었고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긴 뭐 미국 도심에 흑인들이나 일하는 흑인들이나 히스패닉만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사람들이 거대하게 미국 상류층을 형성하면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때로는 공화당도 밀기 시작하고 때로는 민주당도 밀기 시작하면서 근본적으로 정권 교체가 의미가 없도록 수십 년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근데 미국 국민들은 수십 년을 쏘아왔습니다. 위대한 미국, 기회의 나라. 누구나 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자, 오늘날 미국에 이주한 그 원조들은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프로테스탄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첫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절반 정도가 죽으면서 오늘날 이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유럽에서 평생을 뛰어넘어도 극복할 수 없는 공고한 신분제 사회에 저항해서 신앙으로서 가톨릭이 아닌 프로테스탄트를 가지게 되고 성공회가 아닌 프로테스탄트를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유럽에서 잘 사는 귀족들이 뭐 하려고 미국으로 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 땅에서 계급도 없고 신분도 없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고 영국이 다시 식민지 지배로서 통제를 하니까 독립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왜 미국에 이런 트럼프의 혁명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장기 경제 불안과 저성장과 그리고 그 여파로서 미국이 경제 구조가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수익성이 낮은 제조업은 하지 말자. 금융하고 무슨 IT하고 그 다음에 첨단 4차 혁명 산업이라고 하는 차세대 산업하고 결국 드론이니 무슨 무인 자동차 기술이니 다 허망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할리우드 문화하고 자, 이렇게만 가지고 미국을 만들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일자리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버렸고요. 도시 지역에는
금융하는 놈, 뭐 IT 하는 놈, 이런 놈들 또 밑에서 할리우드 하는 사람들 밑에서 빌부터 사는 질 낮은 서비스 업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서비스 업종의 임금이라는 것은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월 200만 원 이하를 받는 미국인이 5천만 명도 더 된다고. 실질적인 빈곤층은 7,500만이 넘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각종 통계로 볼 때요. 자, 미국의 백촌 깡촌에서 태어난 한 사람은 절반 이상이 평생 동안 그 줄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라는 놀라울 만큼의 통계도 있습니다. 기껏 대학을 재수 좋아서 가본들, 대학을 나와도 주립대학을 기껏 나와봤자 취직도 잘 안됩니다. 대학을 나와서 호텔에서 보이하고 청소합니다. 학자금 빚은 대학을 졸업하면 1억 이상씩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에 또 결혼을 하면 자기는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식들은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흑인이나 히스패닉들은 원래 자기가 살던 생활 환경보다는 점점 나아지는 부분을 하고 있죠. 미국에 들어가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미국의 임금을 점점 낮추어서 한마디로 싱싱한 임금이 낮은 노동력을 도입하려고 하는 상류 기득권들의 의지에 따라서 오바마가 이민개혁이니 불법 이민자에 대한 온정이니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케어에 저항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에 저항하는 미국의 한 자영업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400불도 안 됐는데 이제는 800불을 더 내야 된다. 한 달에 돈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고 어떻게 의료보험을 하겠습니까? 의료보험료 내고 나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오바마 케어의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바마 케어가 개혁이라고요? 자, 지금 전 세계는 다 각성하고 변하고 깨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이고 있는가? 신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 개나 주라 소리입니다. 그것은 센 놈이 마음대로 해먹게 내버려둬라. 약육 강식으로 다 잡아먹고 말겠다. 그리고 금융으로 사기쳐서 짝 빨아먹고 말겠다. 이것이 신자유주의고 글로벌의 자금, 상품, 노동의 이동의 본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민 대중들은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거에 국경이 지금처럼 나라를 넘나들지 않을 때 그들 잘 살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50년대 그래도 고도성장기의 전후 그때 글로벌 자유무역이 있어서 잘 살았습니까? 그래, 글로벌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자본가들이나 재벌 앞잡이들은, 다국적 기업 앞잡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 우위를 이야기합니다. 교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국에 앉아서 바나나를 3,000원, 4,000원에 먹는 것이 교역의 우위에 의한 이득이다. 얼마 전에 이걸 갖고 어떤 놈 저를 씹었더만요.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내가 바나나를 3,000원에 사 먹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바나나 한 개가 3,000원도 더 했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을 다닐 때. 그런데 바나나를 사 먹는 대신에 그때는 헌에 빠진 일자리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바나나를 싸게 사 먹으면 뭐합니까? 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시절에는 고등학교를 나와도 열심히 노가다만 뛰어도 열심히 배를 타도 열심히 공장에 다녀도 돈을 모아서 집값이 200만 원 됐습니다. 70년대 후반쯤에 동네 조그마한 재래식 집들 200만 원 했습니다. 400~500만 원 주면 좋은 집 샀습니다. 아파트 1,000만 원만 주고서 좋은 거 샀습니다. 그런 집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흐름한 것도 5억, 어지간하면 10억이 가버립니다. 자, 자유무역과 교역의 금융화에, 신자유주의에, 자유시장 경제에 이득을 누가 본 겁니까? 누가 집값을 이렇게 높였습니까? 집값을 이렇게 높인 본질은요, 정치가와 재벌과 건설자본의 결합입니다. 금융자본의 결합이기도 하고. 미국에도 그 집 때문에 난리가 나서 금융위기 겪은 거 아닙니까? 집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투기판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두 번 씌웠죠. 한 번은 집을 가진 사람한테 돈을 불려서 집을 뺏어버렸고, 또 한 번은
그 뺏은 집에 대한 가치를 금융 정권화라는 방식으로 뒤섞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품들을 파생 상품까지 만들어서 팔면서 그 주식을 그 정권을 산 사람 그리고 그 집을 산 사람 양쪽은 죽고 중간에 있던 놈은 저거 챙겨갈 건 다 챙기고 적자난 만큼은 누가 벌었으면 누군가 적자날 거 아닙니까? 그 적자만큼은 미국의 정부의 예산으로 매가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 버렸습니까? 15조에서 훨씬 더 15조 달러에서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국의 국민학교들이 폐교를 해서 통폐합을 하고 미국의 도로가 금이 가도 도로가 파헤쳐져도 보수를 하지 못하고 다리를 갖다가 무너져 가도 새로 만들지를 못하고 고속도로가 낡아 빠져도 공항이 낡아 빠져도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부르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사회 간접 자본은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안 그렇습니까? 전 세계에 검은 돈들을 다 끌어들여서 영국의 부동산 판을 열었고 영국을 문화도시 런던을 그리고 영국 런던을 전 세계의 금융도시로 만들고 그 대신 산업혁명의 본거지 영국에 있던 제조업들을 다 없애버리고 변변한 차 만드는 회사도 하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의 서민들은 올라가는 집값에 대한 대가만 치르고 직장이라고는 온 전 세계에서 중동 사람, 아프리카 사람, 히스패닉 다 몰려와서 일자리를 차지하고 임금을 떨어뜨립니다. 왜 우리가 정치인과 자본가들이 결탁을 해서 금융가들이 결탁을 해서 만드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희생을 당하는가? 영국의 서민들 살아가는 모습 영화 같은 데서 보셨겠지만 비참합니다. 미국은 땅이라도 넓으니까 조금 낫지만 비좁은 집에 정말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반란이 브렉시트로 나타난 겁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로 나타난 겁니다. 미국의 서민들이 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미국 영화들요. 미국의 중서부 지방이나 이런 지역의 지방 도시 내지는 지방의 깡촌에 다른 영화들 한번 보십시오. 동네 선술집에서 술 마시고 그 백인들의 초라한 그 옷맵시나 초라한 삶의 행태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사겠습니까? 슈퍼 엘리트들이 정치인들이 만드는 이 사회는 거짓이고 위선이다. 우리를 갖고 놀았다. 너네들은 우리를 가지고 금융 돈 장난에 끌어들여서 세계화라는 장난에 끌어들여서 우리 동네에 있던 공장 일자리 다 없애버렸고 우리는 옛날에는 공장에 가서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가족들을 영위하고 차도 집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차도 집도 갖기가 어렵고 겨우 무슨 동네 식당에 가거나 마트에 가서 몸을 팔아봤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렵다. 자, 빈곤의 보편화가 중산층까지도 빈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각을 갖고 한 거죠.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이냐, 누구를 위한 시장 경제냐, 누구를 위한 금융 고도화냐, 누구를 위한 부동산 투기냐,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 우리를 위해서 살자. 지극히 당연한 선택 아닙니까?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창조경제, 문화융성, 누구를 위한 창조경제입니까?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입니까? 우리 사회에 과연 독과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있습니까? 자영업자들 다 없애버리고 늘어나는 것은 비정규직이고 소수의 노동자들, 정규직 괜찮은 직장의 노동자들을 빼고는 전부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만 합쳐도 1,700~800만 명이 될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빈곤층이 1,000만 명입니다. 대학을 나도 월 200을 받는 직장이 없습니다. 월 200 받아서 장가가고 결혼해서 집 사고 전월세 올라가는 거 감당이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사회 시스템은 재벌, 정치인의 결탁에 합니다. 이들은 월가에서 힐러리와 월가에서 조지 W. 부시를 선택하고 가지고 놀듯이 한국의 여야당을 가지고 놉니다. 겉으로는 공정성장이니 국민성장이니 동방성장이니
경제 성장을 이야기해도 전부 사기꾼입니다. 왜 한국은 트럼프처럼 이 잘못된 사악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영웅이 나타나기 위한 토대를 만들지 못할까요? 트럼프가 이번에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미국은 사악한 시스템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저는 위대한 게요,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워싱턴 정치의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마지막에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그야말로 썩어서 넘치고 있고 트럼프 또한 한때 거기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너무나 잘 이해하는 겁니다. 미국의 법과 제도 시스템은요, 그들이 다 만듭니다. 그러면서 복종을 강요하고요, 겉으로 또 그 중에 일부는 정치적으로 지는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옳은 행동을 한다. 그것이 진보고 개혁이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우리는 좌파라 했지만 좌파 아닙니다. 미국은요, 월가를 싸그리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저걸 방치했다가는 미국이 몽사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티라고 부르는 금융 중심가를 청소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개혁을 미국과 영국 국민들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링컨 이후에 1870년 링컨 이후에 150년 만에 기성의 정치를 뒤집어버리는, 기성의 정치에 빛도 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지도부가 끊임없이 내부에서 흔들었고 끊임없이 음담패설 동영상도 터뜨리고 마지막 날 딱 한 번 폴 라이언이 트럼프라고 이름 한 번 불렀습니다. 뒷다리를 전직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다 잡았습니다. 존 맥케인부터 조지 W. 부시, 롬니까지, 잭 부시까지.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다 버티면서 타협하지 않고 트럼프는 꿋꿋이 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정치에 빛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기성의 미국 공화당을 완전히 자기 당으로 변질시킬 겁니다. 오늘 미국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주지사 선거에도 다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기성 공화당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오콘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의 일부는 뭐 미국의 거구 공화당이 이겼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트럼프는 개혁 보수로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미국의 공화당을 재창조할 거라고 보고 미국 정치를 까 뒤집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감옥 보내는 사람들을 한번 구경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트럼프의 당선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한국도 그런 식으로 안 가면 죽는 겁니다.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성공했습니다. 좀 있으면 프랑스가 성공하고 독일도 성공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라는 미명하에, 글로벌리즘이라는 가식은 이제 다 깨어질 겁니다. 이제 트럼프 이후에 어떻게 이 경제 불안과 양극화 시대와 저성장과 고실업의 시대를 살아남을 건가 하는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언제 따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내년 대선에 정치혁명을 갖고 와야 됩니다.